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천 년간 전해져 내려온 인류 최고의 지에서 탈무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예전 어른들의 말씀이 확고한 진리라 할 때가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현인으로부터 가르침을 얻고 고전을 읽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가 아닐까요? 세상에는 많은 고전 작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고전 중 하나가 바로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이름의 뜻은 배움입니다. 인간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법전이죠. 탈무드에는 특별한 전통이 있습니다. 어느 책이나 반드시 첫 번째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는 백지 상태로 남겨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탈무드를 읽지 않아도 탈무드를 손에 든 독자는 이미 탈무드의 연구자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 비워둔 페이지에 독자의 경험을 쓰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즉, 탈무드는 완성된 책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경험과 지혜가 더해져야 완성되는 살아있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탈무드의 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페이지를 써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 자세에 대한 탈무드의 지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나친 겸손은 거만함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종종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지만 탈무드는 과도한 겸손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제가 부족해서 잘 못할 것 같아요 라고 계속 말하는 동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겸손해 보이지만 계속 반복되면 결국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과대평가하는 것도 아닌 정확한 자기인식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반성하는 사람이 서 있는 것은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서 있는 곳보다도 성스럽다. 이 말씀이 주는 감동은 엄청납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찰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 소셜미디어를 보면 모든 사람이 완벽해 보입니다. 행복한 순간만 올리고 성공한 모습만 보여주죠. 하지만 탈무드는 말합니다. 그런 완벽함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장하려는 마음가짐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요. 삼나무처럼 딱딱하고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갈대처럼 부드럽고 굽힐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요. 삼나무는 크고 웅장하지만 강풍에 부러집니다. 반면 갈대는 작고 약해 보이지만 바람에 따라 굽어져서 결국 살아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굽힐 줄 알아야 합니다. 강한 사람이란 자기를 억누를 수 있는 사람과 적을 친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진정한 강함은 힘이 아니라 자제력입니다. 화가 날 때 참을 수 있는 것, 욕심이 날 때 절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라. 그리고 오늘이 당신의 첫 번째 날이라고 생각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게 되고 첫 번째 날이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우리의 하루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어제의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내일의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오늘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망하기 전에 쥐구멍부터 막아라.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말합니다. 남을 원망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라고요. 집에 쥐가 나타났을 때 쥐를 원망하기보다는 쥐가 들어올 수 있는 구멍부터 막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요인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성공과 도전에 대한 탈무드의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화살을 갖지 마라. 두 번째 화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화살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플랜 B가 있다는 안정감 때문에 플랜 A에 전력 투구하지 않는 것이죠.
창업을 하면서도 안 되면 취업하면 되라고 생각하거나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보면 되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집중력을 잃게 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대안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100% 집중하지 못한다면 성공 확률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승자는 문제 속으로 뛰어들고 패자는 그 변두리만 맴돈다. 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문제를 기회로 봅니다. 코로나19 때를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업체들이 문을 닫았지만 어떤 기업들은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배달 서비스, 온라인 교육, 화상회의 솔루션 등이 그 예입니다. 승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를 고민하고 패자는 이 문제가 언제 끝날까? 를 고민합니다.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이 말씀은 주도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같은 상황에 처해도 어떤 사람은 스스로 길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립니다. 취업 시장이 어렵다고 모든 사람이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네트워킹을 하고 자신만의 차별화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갑니다. 승자는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서지만 패자는 쓰러진 7번을 낱낱이 후회한다. 실패에 대한 관점의 차이입니다. 승자는 실패를 경험으로 보고 패자는 실패를 트라우마로 봅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쫓겨났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강한 리더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에디슨은 1000번의 실패를 1000가지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발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공의 절반은 인내심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빠른 성과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무를 심으면 당장 열매를 얻을 수 없듯이 우리의 노력도 즉시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물을 주고 가꾸면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실패는 경험이고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성공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에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망은 미래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강력한 무기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은 강합니다. 희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을 이끄는 동력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노력하게 되고 노력하면 기회가 생기고 기회가 생기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희망이 없으면 포기하게 되고 포기하면 기회마저 놓치게 됩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성공과 행복은 결국 인간관계에서 나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경의를 표하라. 그러나 그만큼 경계하라. 이 말씀은 인간관계의 균형을 잘 보여줍니다. 너무 경계하면 관계가 발전하지 못하고 너무 무방비하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첫 만남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대방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까지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사람 입장에 서기 전까지 절대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말라. 요즘 소셜미디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죠. 하지만 탈무드는 말합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입장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판할 때 그 사람의 전체 삶과 상황을 알고 있나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당신이 남에게 범한 작은 잘못은 큰 것으로 보고 남들이 당신에게 범한 큰 잘못은 작은 것으로 보라.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보통 반대로 생각하죠. 내가 한 잘못은 작게 보고 남이 한 잘못은 크게 봅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로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관대해져야 상대방도 나에게 관대해집니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축복도 먼저 받는다. 작은 예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먼저 인사하는 것, 먼저 미소 짓는 것, 먼저 도움을 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인간관계를 바꿉니다. 직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항상 먼저 인사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호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호감이 더 큰 기회로 이어집니다. 한 손으로 누군가를 밀칠 때는 다른 한 손으로 그 사람을 잡아당겨라. 비판과 격려의 균형에 대한 지혜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완전히 밀어내지 말고 다른 한편으로는 품어주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상사가 부하 직원을 지도할 때, 친구가 친구를 충고할 때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원칙입니다.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라.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속으로만 고마워하거나 미안해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남은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이 말씀이 뼈아픕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대하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버리지 마라.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 만나는 건 쉽지 않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나에게 진심으로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 현재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조건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는 석탄과 같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지만 너무 가까이 하면 몸을 태고 만다. 친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리감입니다.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서로의 프라이버시는 존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려고 하거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하면 오히려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친구에는 세 부류가 있다. 음식과 같아서 항상 옆에 두는 친구, 약과 같아서 가끔 필요한 친구, 질병과 같아서 항상 피해야 하는 친구이다. 모든 사람이 같은 종류의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친구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함께 있으면 편안한 친구, 특별한 순간에 찾게 되는 친구, 그리고 만나면 오히려 에너지가 소모되는 사람들을 구분해야 합니다. 당신을 비판하는 친구를 가까이 하고 당신을 칭찬하는 친구는 멀리하라. 이 말씀은 성장을 위한 조언입니다. 항상 칭찬만 하는 친구는 편안하지만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친구는 불편하지만 그런 친구가 있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충고를 의미합니다. 결점이 없는 친구를 사귀려고 한다면 평생 친구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친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면 결국 혼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의 단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나의 단점도 친구가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친구가 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친구까지 핥아먹어서는 안 된다. 친구의 성공이나 좋은 상황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소셜미디어에서 인플루언서가 된 친구에게 홍보를 부탁하거나 좋은 회사에 취업한 친구에게 추천을 부탁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을 위한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이다.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입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도 내가 할 말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이 당신의 입안에서 돌고 있을 때 그 말은 당신의 노예이지만 일단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는 당신의 주인이 된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말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화가 날 때 내뱉은 말들은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침묵은 어진 사람을 더욱 어질게 한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 말하면 상처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지켜보고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지혜입니다. 싸움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약은 침묵이다.
갈등 상황에서 마지막 말을 하려고 하면 싸움이 더 커집니다. 때로는 내가 먼저 침묵함으로써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관점에서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혀에게 나는 잘 모릅니다라는 말을 열심히 가르쳐라.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무능함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아는 척하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짓말쟁이가 받는 가장 큰 벌은 그 사람이 진실을 말했을 때에도 다른 사람이 믿어주지 않는 것이다. 신뢰는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거짓말이 쌓여서 큰 불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탈무드는 돈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많은 종교나 철학에서 돈을 죄악시하는 것과 달리 탈무드는 돈을 도구로 봅니다. 그 유명한 격언을 들어보세요. 돈은 기회를 만들어준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워런 버핏은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오히려 투자를 늘렸습니다. 왜? 돈이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창조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하지만 탈무드는 돈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돈은 쫓으면 달아나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따라와 자연히 모인다. 이 말이 단순히 돈을 생각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탈무드는 2000년 전부터 현대 심리학이 발견한 역설적 의도를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창업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20대에 돈을 벌기 위해 온갖 사업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30대에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죠. 돈은 생각지 않고 오직 가치 창조에만 집중했습니다. 결과는 그가 그토록 바라던 부가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그렇다면 탈무드가 말하는 부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자가 되는 방법이 하나 있다. 내일 할 일을 오늘 하고 오늘 먹을 것을 내일 먹으면 된다. 이 격언은 단순히 절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욕망을 지배하는 자가 부를 지배한다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현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일 할 일을 오늘 하라. 미래를 위한 투자와 준비. 오늘 먹을 것을 내일 먹어라. 즉각적 만족의 지연.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1994년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온라인 서점을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는 오늘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미래의 가능성에 투자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지금 당장 갖고 싶은 것을 조금 미룰 수 있을까요? 탈무드는 인간의 본성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서가 들려주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 현대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울과 같습니다. 인간은 강철보다 강하고 파리보다 약한 존재다. 이 말 속에는 인간의 이중성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내는 놀라운 강인함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작은 유혹이나 시련 앞에서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의료진들은 강철보다 강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돌보며 인류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인간의 숭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같은 작은 불편함 앞에서 파리보다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간의 모순적인 면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강함을 과신하지도 않고 약함을 지나치게 자책하지도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탈무드는 행복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을 제공합니다. 행복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실감한다는 격언은 처음 들으면 다소 슬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한 성공한 CEO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회사의 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했고 가족과의 시간도 희생했습니다. 회사는 번창했지만 어느 날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진정한 행복을 놓쳤던 것입니다. 다행히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했습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았고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일에서의 성취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순간들이었다고 말입니다. 탈무드의 또 다른 핵심 지혜는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한다는 말은 현대인들에게 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루 24시간이라는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이루며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항상 시간에 쫓기며 바쁘기만 할까요? 그 차이는 바로 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할 일을 정말 하고 싶을까? 이런 질문을 통해 그는 자신의 시간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 지배의 핵심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구분하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급한 일에 매달려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중요한 일에 시간을 투자할 때 옵니다. 탈무드가 전하는 마지막 통찰은 행운에 관한 것입니다. 행운이 찾아오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행운을 붙잡을 때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은 기회와 준비에 관한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알아보고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997년 2명의 스탠포드 대학원생이 새로운 검색 엔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 회사에 제안했지만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그리고 그들이 만든 회사는 바로 구글입니다. 행운을 붙잡으려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는 말이 있듯이 진정한 지혜는 기회를 기회로 인식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30분 동안 함께한 탈무드 지혜 여행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2000년이 넘는 시간을 견뎌온 인류의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탈무드의 지혜가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변해도 인간의 마음과 삶의 본질적인 고민들은 여전히 같습니다. 질투와 분노, 사랑과 희망, 두려움과 용기. 이 모든 감정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무드의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클릭 한 번이면 세상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정보와 지식이 진정한 지혜가 되려면 깊은 성찰과 실제 경험이 필요합니다. 탈무드의 지혜는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통해 체득한 통찰이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소중한 교훈이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직접 실천해보고 경험해보세요. 그럴 때 비로소 지식이 진정한 지혜로 변화할 것입니다. 탈무드가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잠시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쉬고 있다는 것,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소중한 기적입니다. 탈무드의 지혜는 복잡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과 함께한 이 소중한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탈무드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작은 빛이 되어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샬롬, 그리고 감사합니다.